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주말 해외 축구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해외 축구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 컵 경기는 이제 그거죠. 맨시티, 세필드, 그다음 내일도 그 컵 경기 있고 그것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뭐 EPL, 분데스, 라리가 뭐 세리 그대로 이제 경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일단 바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EPL부터 갈게요. EPL 부퍼 할게요. 부퍼 브랜트퍼드 대 에스턴 빌라. 이 경기 일단은 부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수의 얀손 뭐 최근에 선발로 나왔던 캡틴이죠. 주장인 친구 뭐 결장하고 플러스 알파 뭐 그대로 결장 중. 그다음에 에스턴 빌라도 뭐 캐시, 카마라, 미정이고 쿠티뉴 뭐 미정의 뭐 베일리 결장이긴 한데 아마 이 세 명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없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근데 베일리는 나왔다 안 나왔다 뭐 그랬죠. 그리고 공격수 앞선에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친구인데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뭐 베일리가 없다고 해서 뭐이 팀이 뭐 망한다 뭐 원맨 팀이다 그런 느낌의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체 자원적인 부분 진행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측면에 뭐 원래 이제 램지랑 이제 맥뭐 베일리 세우던가 아니면 맥긴 뭐 세우고 하는데 지난 경기 뭐 덴동커 그 울버에 있던 그 친구 세워가지고 뭐 경기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뉴캐슬전에서 붙던 이제 그때 홈이긴 했지만은 더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왔고 반대로 이제 부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나가다가 최근에 3연패를 타고 있다. 물론 붙은 팀, 뭐 맨유, 뉴캐슬 다 상위권 팀이긴 하지만은 가장 최근의 경기 이제 울버전, 뭐 홈과 원정이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2대0으로 진 부분, 약간 이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부분. 반대로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에메리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부분들이 계속 잘 되는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새 에스턴 빌라가 이제 유로파 순위권까지 다 왔죠. 토트넘과 3점 차. 거기다 이제 뭐 챔스까지도 6점 차.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제 상승세 5연승 중인다는 거. 뭐 중간에 이제 웨스트햄전 비기긴 했는데 그거 빼고 하면 8경기째 무패. 이런 팀들을 뭐 반대로 꺾을 수가 있나? 물론 이제 부퍼가 홈에서 경기했을 때 이번 시즌에 뭐 강력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연패도 없는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해도 이 경기 자체가 또 에스턴이 정배가 아니잖아요. 역배니까 뭐 안진막 게임이라든지 뭐 이기는 게임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도 이제 플레이는 되니까 뭐 상승세 에스턴 딱히 결장자도 뭐 베일리가 좀 빠진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은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상승세 에스턴을 또 역배기도 하고 찍어보는 게 맞지 않나. 에스턴 프랜슨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두 번째 함께호님 4주년 구독이네. 거의 뭐 초창기 때 한 거 같네. 48개월 4주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기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펠 대 이제 에버턴. 크펠은 이제 뭐 주전 키퍼 그 다음에 클라인 자하 그냥 그대로 결장이에요. 결장 중. 그 다음 에버턴은 이제 두쿠레 추가로 징계로 빠지고 콜먼도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고 오나나 뭐 결정할 거고 그리고 칼버트 루이는 아마 오늘 복귀할 것 같네요. 근데 선발로 나올지 뭐 벤치로 나올지는 모르겠고 이 경기 호치슨 감독이 다시 크펠에 부임하고 나서 효과가 대단하다. 뭐첫 경기부터 이제 때려잡더니 리즈전도 5대1로 잡고 사셈도 2대0을 잡고 자아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아이유랑 이제 에드와르 또 올리세를 활용하여 득점을 또 잘 넣고 있다는 거. 팀적인 부분의 상승세 뭐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반대로 이제 에버턴은 토트넘전은 뭐 비긴 했지만은 맨유 플럼 상태로 또 지면서 다시 또 미공수로 가고 있고 이 션더이치 감독의 이 강등권 탈출 프로젝트 물론 지금 이제 벗어나긴 했는데 계속 말하지만 EPL은 지금 순위가 뭐 3점 이제 승점 3점 딸 때마다 순위가 계속 바뀌거든요. 대충 한뭐
3, 4인 한 번씩 바뀌니까 의미가 있나 라는 에어맨님 생각 들고,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버턴이 올 시즌 이제 시작하고 나서 뭐 사셈전 한 번 이긴 거 빼고는 원정에서 거의 패급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승세의 호치슨 그리고 뭐 원정 벌레 에버턴 그 패를 볼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요 경기에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네. 특이점. 특이점이 뭐냐면은 크펠이 에버턴 상대 했을 때 역사상 3연승이 없네요. 그리고 크펠이 또 홈에서 에버턴 상대할 때 그것도 역시 3연승이 없다. 그럼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래도 크펠을 좀 찍어 볼라 했는데 뭐랄까 크펠이 이제 상승세 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붙은 팀이 사셈, 리즈, 레스터, 물론 에버턴도 그 사이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엄청 영양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4연승, 물론 이제 5연승 한다면 더 믿을 수 없긴 한데 4연승도 좀 에바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이 경기는 약간 그냥 특이점 때문에 한번 에버턴 프렌 찍어 볼게요. 그냥 뭐 크펠 보실 분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 도전 느낌의 경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턴 프렌의 언더 그냥 특이점이 있다. 나중에 또 말해주기 귀찮아가지고 설명도 같이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스트르님 또 2809님 또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 경기 리버풀 대 노팅엄. 리버풀은 바세티치, 케이타, 뭐 피르미누 결장이죠. 피르미누는 뭐 이번 떠날 거고, 이제 노팅엄은 그대로예요. 여기도 뭐 핸더슨, 홀백, 쿠아테, 오리에, 뭐 예이츠, 우드, 뭐 볼리, 부상자 존나 많죠. 근데 영입한 인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 없어도 꼴릴 수도 있다. 근데 리버풀이 지난 경기도 뭐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컵 경기도 없고, 지금 가능성은 아직 있어요. 리버풀이 위에 있는 애들이 똥을 싸줘가지고 뭐 유로파까 뭐 이제 유로파까지 6점 차, 그리고 챔스까지 뭐 9점 차, 또 계속 이겨 나간다면은 뭐 따라잡을 수 있겠죠. 리버풀이 유로파 컨퍼런스도 좀 웃기고 유로파도 웃기긴 한데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중원의 부분은 뭐 그대로긴 한데 이제 거기를 그래도 뭐 돌아올 친구도 다 돌아왔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 이제 리버풀의 앞선이 이제 디아즈가 드디어 복귀를 했죠. 물론 걔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는데 요새 그래도 앞선이 뭐 살라라든지 가코라든지 골 넣어줄 인간들은 저 넣어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옵션적인 부분도 됐고, 그리고 노팅엄 매번 말하지만은 물론 그건 있죠. 노팅엄이 이번 시즌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1대0으로. 근데 경기력도 리버풀이 압도했고, 그때 당시 리버풀이 좀 상태가 안 좋기도 했고, 이제는 안필드 아닙니까? 복수를 좀 해줘야 될 때가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노팅엄 여전히 뭐 원정에 1승 3무 11패. 어떻게 가노 이거? 못 간다 얘가. 1승 3무 11패 그리고 5득 36실. 사실상 뭐 오늘 골 넣을지 안 넣을지도 의문이다. 내가 봤을 때는 골 못 넣을 것 같아요. 리버풀의 수비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결국에는 근데 어제 이제 파리처럼 마인을 하냐, 마인을 못하냐 이건데 마인을 해줄 거라 봅니다. 이제 약간 물이 오른 그런 시점인 것 같아. 그리고 막 집중해서 유로파 컨퍼런스도 못 나가고 유로파도 못 나간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3.5 기준 언더 볼게요. 그냥 3.5 언더 보는 이유는 결국엔 그거죠. 리버풀 혼자 골 박을 것 같아요. 노팅엄 빵골.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기 맨시티 대 이제 세필드 오랜만에 듣네요. 요 경기는 이제 중립에서 하죠. 웸블리. 웸블리에서 하는 거 맞죠 이거? 컵 경기 맞나? 잠깐만요. 보통 컵 경기 웸블리에서 하는데 잠깐만요. 뭐 크게 중요하나 뭐 홈과 원정 중립 바뀐 게 중요하나 뭐 그냥 하면은 이기는 거 아이가. 잠깐만요. 그래도 어디서 하노? 웸블리 맞죠? 웸블리에서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맨시티는 뭐 아케 정도 결장이고, 뭐 세필드는 2부 1위 팀, 2부 1위 팀이 아니고 2부 2위 팀이죠. 그리고 번리가 1위 팀인데 지금 10점 차예요. 10점 차. 그리고 3위랑은 7점 차.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막 집중할 수 있죠. 세필드가 뭐 수비수에 이제 아우메도치,
도치치치, 그냥 아메도 치치, 넥서스 요 친구 뭐 1375님 미정이고, 구독 뭐 4개월 서비스들 감사합니다. 몇몇 결정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메가티, 도일, 뭐 미드라인들이 오늘 나올 수 없죠. 사실상 뭐 도일은 그렇다 치는데 메가티는 뭐 이 팀 내에서 주전을 맡고 있는 친구들, 20살, 21살 젊은 친구들이죠. 근데 얘네가 왜 결장하냐? 아파서 결장하는 게 아니라 맨시티에서 이제 임대를 보낸 친구들이 임대를 보낸 친구, 젊은 애들. 그래가지고 요 친구를 이제 오늘 쓸 수가 없어요. 계약 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전력적인 부분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 물론 얘네 없어도 뭐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손발을 맞췄다. 그리고 현재 뭐 팀 내 득점 3인가 얘가 그럴 거예요. 메가티 얘가 빠진 것도 좀 그렇고. 물론 맨시티가 주중에 이제 챔스 원정 뛰고 뭐 학정 짓고 기분도 좋긴 한데 체력을 좀 썼다는 거. 근데 맨시티가 지금 약간 우주의 기운이 또 돌고 있죠. 뭐 트래블 달성을 위해서 챔스 우승, 리그도 아스날이 이제 개똥 쌌기 때문에 리그도 우승할 수 있는 확률도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FA컵까지 우승한다. 트래블 달성입니다. 이 경기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극적인 부분도 이제 맨시티가 우세를 갈 건데, 그래도 2부 2팀 뭐 무섭 이제 얕볼 수 없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맨시티한테 안 되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그 임대 계약 조건에 뭐 친구들이 또 못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맨시티 이것도 뭐 마인스, 그 다음에 3.5 기준 언더 볼게요. 만약 이 경기가 좀 그래도 좀 쓰나미가 날 것 같다 하면은 세필드가 치고받고 하면서 골을 넣지는 않겠죠. 그리고 칭이칭이님 별풍선 200개 그 뭐야, 감사합니다. 외상 갚고 오늘 거 고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2부 때 뭐 경기 기록질 보니까 그렇게 치고받고 보다는 뭐 안정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킥뷰는 왜 맨날 달라?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준다. 2주에 한 번씩 준다. 다음 주 주말에 줄게요. 다음 주 주말. 일주마다 가져가는 열혈이가 열혈. 열혈이세요? 마인츠 대 이제 마인츠 대 이제 미네. 벨 결장이고 미네는 이제 파바르. 그 다음에 미카, 노이어 결장.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마인츠 수비수 벨 누적이고, 뭐 여기 또 이제 파바르가 징계로 빠지는 그런 부분. 미넨이 이제 투엘 들어오고 나서 저 세상을 가고 있고, 팀 분위기 마네랑 사네랑 싸우고 난리 부르스치면서 뭐 영혼까지 나락으로 가버렸다. 미넨이 이제 챔스 탈락하고 컵 경기도 없죠. 얘 탈락했기 때문에, 그 프라이브루크한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상대는 근데 마인츠, 역기의 팀이기도 하고, 이제 강팀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마인츠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 무패를 달리고 있고, 또 홈에서의 강점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미네는 뭐 3경기 동안, 챔스가 물론 2경기가 꼽살이 껴있긴 한데, 컵 경기 다 탈락당하고, 이제 호펜한테도 최근에 이제 홈에서도 비기기도 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미넨이 지금 기분이 많이 떨어진 상태, 뭐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뭐 투에 들어와서도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마인츠가 좀 뭐 쓰나미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미넨이 꼭 이럴 때, 그 분위기가 4경기 연속 무승을 한다. 근래 미넨 중에서 이런 건 보기 힘들어. 물론 올 시즌에 이제 한번 그 3연속 무승부인가 한번 했을 때 있어. 근데 그 뒤에 그래도 이겼거든요. 그때 근데 마인츠전이었어. 그 컵 경기. 약간 그런 이제 대칭성도 좀 보이기도 하고, 미넨이 이제 남은 건 리그밖에 없는데 돌문이 밑에서 2점 차로 추격해오고 있다. 이럴 때 잡아주는 게 미넨 아닐까. 이것도 못 잡으면은 얘네도 약간 아스날 골 나올 것 같아. 조용기는 그래도 뭐 미넨 승 찍어볼게요. 그리고 배당이 만약에 1.1대다 1.2대다 아니면 안 찍은데 1.4대니까 그래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언더사이드 보시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미넨이 지금 득점력인 화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마인츠가 최근에 근래 들어서 옛날보단 득점력이 살아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건 자기들이 중앙을 먹었을 때 이야기고, 근데 오늘 경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기준점이 또 2.5도 아니고 하니까 3.5 기준은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헤르타 베를린 대 브레멘.
헤르타는 뭐 우레모비치 수비수 결장하고 그다음에 뭐 기존의 엔주케 뭐 요베티치 뭐 이런 애들 뭐 미정 및 결장. 그다음 브레멘은 이제 수비수의 벨코비치 그다음에 바이퍼 이 수비 친구들 미정이죠. 얘네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일단은 근데 뭐 딱히 뭐 없어도 될 만한 친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안 나와도 된다 그런 정도의 친구들까지는 뭐 아니라 생각해요. 나오면 좋을 거고 안 나오면 좀 손해다. 그리고 요 경기 자체는 약간 어제 그 경기랑 비슷해요. 아웃국 경기. 아웃국 경기랑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면은 일단은 헤르타가 그래도 홈에서 잘한다기 좀 그렇고 그냥 잘 버틴다. 그래도 승률이 좀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최근 4경기 잘라보면 라이프치 빼고는 마인츠, 아웃국, 맹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 있는 애들한테는 잘 안 주고 있다. 상위권 아니면은.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뭐 슈투트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그래도 좀 낮긴 한데 최근에 경기 봐도 원정의 승률은 또 패급이기도 하고 고자기도 하고 맞대결이야 물론 브레멘이 지네 홈에서 했을 때 1대0을 이기긴 했는데 경기 자체로도 뭐 그렇게 뭐 쉽게 이긴 경기도 아니기도 했고 약간 어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경기. 물론 이제 어제는 아웃국이 역배해서 프렌 지금 더 좋은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것 자체가 오늘 좀 수상하잖아. 왜 브레멘이 그래도 순위가 높긴 한데 어제는 그래도 슈투트랑 아웃국한데 아웃국이 그래도 프렌 받았잖아요. 근데 정배를 줬다. 오늘은 무승부가 아닌 정배가 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배당상으로 좀 그렇고 또 홈에서는 헤르타가 믿을만 하다. 그리고 브레멘 자체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 헤르타가 충분히 골을 박지 않을까. 헤르타슨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뭐 브레멘 생각해서 오버 볼게요. 원래라면 이제 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헤르타 상대는 언더가 맞긴 한데 또 헤르타도 요새 좀 실점 많이 하니까 오버사이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7번째 돌문 대 프랑크. 돌문은 슐로터백, 질레, 모데스트, 뭐 그다음에 매니의 결장. 프랑크는 은디카, 렉스, 넥서스 1375님 스몰 별풍선 100개 지치, 감사합니다. 야키치, 린드스트롬 결장.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승 없어서 패 갔는데 불안하다고요? 뭐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다 아닌데 뭐 맞을 수도 있지.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승리가 없다고요? 있는 걸로 봤는데 왜 없노?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승리 13년도에 있는데요. 13년도 있고 12년도도 있고 09년대도 이겼는데 뭐 최근에는 못 이겼지. 그러면 이제 어제가 또 생각나겠지. 어제 그 뭐고 그 폴랜담 경기 엄청 말하더만 폴랜담 승리가 없었는데 어제 이겼잖아. 어, 의미 없다. 엄청난 징크스 같은 거 아니면은 의미 없다. 자, 이 경기 일단 돌문이 수비 쪽에 이제 너무 옛날에 제외했다고요. 그럼 어제도 그것도 제외했으면 폴랜담 졌어야지 이겼잖아. 뭐 돌문 슐러테백과 질레가 이제 미정이긴 한데 뭐 아마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뭐 어차피 중앙 수비수에 홈멜스 쓰고 그다음에 엠레 찬을 뭐 땡겨서 밑으로 쓰면 되겠죠. 워낙 이제 돌문의 뎁스가 많기 때문에 홀란드 판도를 많이 영입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몇몇 조금 누수됐다고 해도 크게 타격은 없다고 봅니다. 얘는 뭐 계속 결장이고 프랑크가 오히려 오늘 주전 센터백인 은디카가 빠지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야키치를 이제 센터백으로 쓸 수 있죠. 숨이기 때문에 그 옵션적인 부분도 빠지고 기존의 린드스트럼 주전 미드필드 빠지고 맥스 스몰치 뭐 그냥 서브 애들이 빠진다는 거 좀 더 손해다. 그리고 맞대결 자체는 2대1로 돌문이 좀 힘들게 이겼죠. 왜냐면 또 프랑크의 원정 자체가 또 쉬운 것도 아니기도 하고 힘겹게 1점차 승리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홈과 원정이 바뀐다. 프랑크 상대로 이제 돌문이 홈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돌문이 뭐 챔스를 갔다 왔나 뭐 유로파를 갔다 왔나 그런 게 아니죠. 이미 광탈을 했기 때문에 체력도 세이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 눈에는 지난 경기가 계속 되새겨질 거예요. 퇴장당한 슈투트한테 어떻게 3대3을 당하지? 아무리 원정이라도 이 개벌레 인간들 오늘 찍을 수가 없다. 근데 그 경기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특이점도 있고. 근데 특이점이 있다고 해도 그 경기 내가 봐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런 똑같은 이 수모를 당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경기 그래도 잘 안 지는 경기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홈일 때고 원정일 때는
여전히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봐도 오니온, 레버, 홈에서 또 강한 팀들, 공격적으로도 괜찮은 팀들한테도 계속 밀리고 있고, 득점력도 원정감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고, 오늘 결장자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돌문은 초반에 이제 그 브레멘한테 1패한 거 빼고는 아직까지 홈에서 못 패고 지금 한 8연승인가 홈에서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돌문이 또 미넨과의 우승 경쟁 이런 경기들 뭐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돌문 승.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결국에 돌문의 수비가 살짝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언더보단 오버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알메리아 대 빌바오. 물 한 잔 마시고 물 좀.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저녁에는 그 무농사 추첨하도록 할게요. 추천 300개까지 좀 눌러주세요. 300개. 잠깐 볼까? 300개까지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자. 빗셀곱에 2골 넣었네요. 저거를 대전 오버보다 좀 더 좋게 봤어야 되나. 저거 전두환 뜨는 거 아이가 또. 전두환 뜨는 거 아이지 저거. 저거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나. 서울이랑 같이 간 거. 저거를 그냥 오버를 갔어야 되나. 근데 이 말 하고 나서 바로 전두환 뜨면은 재수가 없죠 아주. 자, 이 경기에 알메리아 대 이제 빌바오. 알메는 뭐 공격수에 이제 라마자니 뭐 딱히 필요 없는 애인데 징계로 빠지고, 얘가 또 필요가 있죠. 툴에 뭐 팀 내 득점 1위 결정하고, 수비수에 뭐 아키에메, 뭐 멘데스 이런 애들 결장 중. 그 다음에 빌바오는 뭐 레키아, 뭐 무니아이, 다니 가르시아 뭐 결장입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빌바오가 예전 같았으면 이제 무니아인이 빠진다 그럼 타격 있죠. 근데 얘도 이제 약간 퇴화되고 있고 그냥 빌바오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상 없어도 돼요. 예전에 무니아인도 아니고 지금 뭐 빵골이기도 하고, 얘 대신에 산세트가 나와서 중앙을 더 뭐 잘 휘두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선에 다니 가르시아가 빠진 거는 좀 아쉽고, 반대로 알메리안 아까도 말했지만은 팀 내 득점 1위인 투레가 빠진다. 그것도 크고, 수비수 뭐 기존에 빠져있던 친구들 빠지고, 서브 빠지고, 그래도 옵션적인 부분도 빌바오가 좀 더 낫고. 근데 이 경기 자체는 결국에 그거죠. 원정 빌바오를 믿을 수 있냐, 그리고 나름 홈에서 뭐 하위권 팀이긴 하지만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알메리아. 그냥 라리가 애들은 보통 다 홈에서 강하잖아요. 그 부분이 걸리긴 한데, 맞대결에서도 4대0을 잡아왔고, 물론 이제 홈과 원정이 달라서 그 똑같은 스코어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자기들이 그 정도 패스면 원정에서 반의 반 정도는 패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빌바오도 지들이 사랑하던 이 코파델레 컵도 탈락하면서 지금 이 리그에 올인 자체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유로파 컨퍼런스 정도는 빌바오가 뭐 갈만하고 가야지. 그런 걸 생각해서 이 경기는 뭐 전력적인 누수가 지금 알메리아 쪽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빌바오야 뭐 없어도 다니 가르샤 빼고는 솔직히 없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번 잘 때려잡았던 빌바오를 원정이긴 하지만은 믿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뭐 빌바오 하면 원래 이제 수비 전문 팀이라서 언더를 찍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알메리아가 홈에서 잘 버티는 이유는 결국에 골을 좀 잘 박아요. 잘 봤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빵 득점을 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소시 대 라요. 이 경기 잠깐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 경기 일단은 소시는 르노마, 리코 결장이고, 라요는 뭐 카테나, 징계 결장. 야, 쉽게 말해서 뭐 리코는 필요 없고 르노망이랑 뭐 카테나 두전 센터백 한 명씩 빠졌다 생각하세요. 그럼 뭐 쌤쌤이라 치고.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소시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 이점적인 부분이 좋죠. 그런 부분도 일단 먹고 들어가고, 반대로 라이온은 뭐 원정에서 하니까 별로 이점적인 부분이 없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2대0을 이겼고, 그때 당시에도 경기력이 뭐 밀리지 않았던 소시 홈으로 오면 좀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경기력이
썩 와닿진 않아요. 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비겼다 이겼다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하고, 그리고 또 유로파를 좀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갈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는 뭐 소시에다도 마찬가지 리그에 좀 딱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만에 챔스권까지 또 올라왔어. 밑에서 베티스가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라이오도 뭐 무시 못할 팀은 아니죠. 최근에 경기를 봐도 뭐 꼬마전 빼고는 발렌시아, 지로나, 뭐 오사수나 상대로도 뭐 지지 않고 뭐 이기는 경기들 보여줬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아까 첫 서두에 말했듯이 홈과 원정이 바뀌었을 때 크게 믿을 수 없는 친구기도 하고, 특히나 뭐 소시가 수비 밸런스가 더 잘 잡혀 있는 팀 아닙니까? 라요가 뭐 지금 말한 그 네 가지 팀들 중에서 화이츠코트님 꼬마가 레드블룬 이제 2개 그래도 수비가 좀 감사합니다. 탁월한 팀이기도 하고, 그 팀 상대로 뭐 유일하게 또 최근 4경기 중에서 지기도 했고, 그런 거 하면은 약간 전술적인 부분에도 그런 팀들 상대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클 거라 생각하고,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소시가 홈에서 할 때는 믿을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이 경기는 그래도 언더 봐야죠. 근본으로 생각했을 때 언더. 고배 오바 떴어요. 저거를 저거를 보라색으로 줬어야 되는데 이걸 주황색으로 줬어. 근데 그래도 뭐 하나라도 들어와서 다행이지. 서울이랑 간 거. 너무 아쉽네. 그 내가 원래 슈퍼매치로 오바 가고 싶었는데 너무 배당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는 오바 같은데 왜 이렇게 배당이 너무 높지? 2배나 주지. 했는데 에이씨. 아무튼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전 오바 걸 때가 저럴 때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전반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몇 분 됐노? 몇 분 됐어? 35분? 됐을 때 퇴근하는 거. 그래서 오바를 못 끊지. 언더보다는 오바충들이 많지. 그다음에 10번째 경기 할게요. 레알 대 셀타. 알라바, 뭐 맨디 결장. 셀타는 마요의 이제 링고에서 결장. 그다음에 주전 키퍼도 결장 중이고, 뭐 공격수의 페레스도 결장이죠. 야, 조건적인 이제 결장자만 봐도 레알 쪽이 낫죠. 뭐 알라바에 없어도 되니까. 셀타는 민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전 뭐 수비수인 마요도 추가적으로 빠지고, 앞선 이제 페레스 또 뭐 빠지죠. 뭐 아스파스 빠지는 것보다는 덜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건적인 부분이 안 좋다. 뭐 굳이 말하면은 뭐 레알이 그 뭐야 주중에 챔스 뛰고 와서 체력 좀 갈려서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조건적인 부분이 그것 빼고는 다 레알이 유리해요. 풍선 대 이프트 레알이 감사합니다. 유리하고, 근데 이제 뭐랄까 뭐 계속 근데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바셀이랑 승점 차가, 물론 이제 맨시티도 아스날이랑 이제 계속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뭐 똥 싸가지고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바셀은 솔직히 라리가는 이렇게 똥 쌀 만한 그런 상대 팀도 딱히 없고, 뭐 EPL처럼 뭐 이 평준화가 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지금 11점 차잖아요. 바셀이랑 두 자리대라서 오늘 뭐 이기면은 바셀 똥 싸면 또 한 자리까지 가긴 한데 좀 빡시긴 하죠. 그런 부분이 일단 한 가지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 경기도 특이점이 하나 있어.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 특이점이 다 맞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뭐냐면은 역사상 레알이 셀타한테 6연승을 한 적은 없어요. 5연승은 2번 했거든요. 그래서 6연승을 한 적이 없다. 약간 뭐 레알이 진짜 갈 길이 바쁘다. 이거 리그 따라잡아야 된다. 뭐 한 5점 차다, 6점 차다. 뭐 이러면은 그거 무시하고 또 그냥 마엔승, 10승 이렇게 딱 찍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걸리네요. 역사상 6연승이 없었다는 게. 그게 걸리긴 한데, 근데 조건적인 부분이 다 레알을 가리켜.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레알 승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오버 보고 약간 뭐 신뢰를 하고 싶다 하면 레알 가시면 되고. 근데 약간 그런 특이점이 하나 있다. 이 부분을 말하는 이유가 저번에 그 돌문도 누가 봐도 돌문이 좀 유리했잖아. 근데 그때보다 더 유리하긴 해야지. 레알이 홈이기도 하고 돌문은 그때 원정이었으니까. 아무튼 뭐 레알 이겨주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그냥 그런 거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말해드린 거고. 오세르 대 릴. 어차피 역사는 또 새로 기록되기도 하고 못 깰 때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르 대 릴. 자, 요 경기 잠깐만요. 자, 요 경기
일단은 결장자, 오세르는 주전 키퍼, 그 다음에 제드다카, 그 다음에 마센고 결장, 릴은 잘로 안드레 결장.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오세르가 주전 수비수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이제 마센고가 뭐 부상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전력적인 누수 들어가고, 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잘로 그다음에 미드에 주전 미드인 안데르가 추가로 빠진다는 거, 여기도 전력 누수가 있지만 여기가 좀 더 크지 않나. 맞대결도 이제 4대1로 릴이 대승을 했다. 물론 홈과 원정이 바뀌기도 했고 지금 오세르가 연승을 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홈에서 또 경기를 봤을 때 낭트 스타들의 낭트야 뭐 저희 밑바닥 기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수비 근본팀 상대로도 뭐 나쁘지 않은 경기라, 스타들의 상위권이죠. 리옹 상대로도 뭐 이기고 비기고 잘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걸릴 뿐이고, 그 다음에 릴이 지금 유로파까지 6점, 챔스까지는 8점, 아직까지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현재 뭐 경기력 측면이 오세르가 올라왔다고 해도 그래도 릴 쪽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 그냥 결장자적인 측면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근데 요 경기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뭔가 가고 싶은데 약간 다 너무 후벼 파서 그런가 약간 특이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걸리긴 해. 근데 표본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니긴 한데, 릴한테 뭐 역사상 이제 오세르가 3연패를 당한 적은 없긴 하네요. 그게 좀 걸리지만은 그래도 릴승. 오늘은 특이점이 있어도 뭐 갈 건 가고 말 건 말고 해야겠다. 그다음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릴 경기이기도 하고 오세르가 그래도 뭐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은 좀 잘 봐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세르가 물론 무승부도 캘 수 있긴 하는데 4연승은 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슈퍼 강등 버프 받고 올라오는 건가? 헤이렌베드 에먼. 기존의 결장자들밖에 없어요. 뭐 딱히 적을 건 없고, 맞대결은 이제 0대 0으로 비긴 경기를 보여줬다. 뭐 헤이렌베도 맛이 가버린 그 시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그래도 뭐 승리를 좀 하고 뭐 비기는 부분, 최근에 이제 스파르트 원정에서 심하게 두드려 맞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 홈에서 좀 더 나은 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먼도 생각보다 뭐 지금 헤이렌베랑 뭐 최근 경기 한 5경기만 잘라놓고 보면 비슷해요. 근데 영양가들이 너무 없는 팀들과의 대결이 많기도 했고, 또 에먼이 지금 뭐 원정에서 또 잘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근본을 좀 더 믿는 게 맞지 않나. 뭐 헤이렌베가 물론 에먼 상대로 뭐 근 뭐 몇 년 동안 잘 이긴 적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팀적인 부분 생각할 때 그래도 헤이렌베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뭐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오버를 뭐 찍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둘 다 뭐 골은 좀 잘 받고, 그리고 또 실점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헤이렌베가 떨어진 측면 자체가 수비적인 부분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 그래서 불안하시면 오버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13번째 비테세 대 엑셀시오르. 뭐 비테세 쪽은 딱히 없고 엑셀은 뭐 니우폴트 뭐 주전 수비수인데 뭐 내진탕 때문에 지난 경기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앞선에 뭐 아자르칸 공격수 결장 중이고. 자, 이 경기 뭐 맞대결에서 이제 엑셀시오르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경기 자체의 내용은 뭐 비테세가 압도였는데, 그때 상태 이제 비테세가 맛이 갔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완전 개맛 간 구간. 그럴 때 이제 쳐맞았던 거고. 그리고 오늘 홈과 원정이 바뀌는 스케줄인데 엑셀시오르 지금 뭐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초장줄 원정 연패 아이가 몇 연패고 얘네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패, 9연패네, 9연패. 원정 9연패. 누구를 만나도 처진다. 거기다가 심지어 최근 6경기 동안 무득점. 심각하죠, 심각해. 물론 이제 비테세 자체도 요새 경기 보면은 실점들이 꾸준히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득점적인 부분도 비테세가 더 낫고, 요거는 뭐 지난 경기 딱 제대로 복수해주지 않을까. 비테세 승 볼게요. 결장자도 딱히 없고, 그때랑은 이제 정신을 좀 차린 상태고, 최근에 그래도 연승도 달리고 있기도 하고, BTS의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오늘은 그래도 엑셀이 뭐 한 골 정도는 박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혼자서 다 쳐맞고 뒤지던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축구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